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사법부 말이죠.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변희재 대표가 어제 등려를 했고 도망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괘씸죄라는 얘기인데 괘씸죄로 따지면 이재명이 더하지 않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조국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판단 끝날 때까지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지가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단 다 끝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무슨 개선장군처럼 갔다가 또 사면해줘가지고 얼마 안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이 죄가 큽니까? 변희재 죄가 큽니까? 그래 변희재 죄가 있다고 합시다. 변희재 죄는 뭐냐면 그거예요.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변희재는. 그럼 안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안 해서 사실이 다른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그래봤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도대체가 입시 비리에다가 사모펀드 비리에다가 그게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법원 판단 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있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갔다가 바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징역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대법원 판단 때까지 설사 2심에서 너는 그래 죄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2년 중에 1년은 살았거든요. 지금 보석 상태였거든요. 그럼 보석을 유지해주고 대법원에 가서 너 그럼 판단 받아봐라. 너 싸우고 싶으면 거기 싸워보고 거기서 네가 무죄 받으면 너는 그러면 나가고 뭐 너 무죄 못 받으면 너 감옥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대법원 때까지는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저번에 안 나갔거든요. 무단으로 안 나가고 그때도 물론 이제 무단은 아니고 판결을 갖다 연기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는데도 안 나간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저번에 황의연 전 미디어워치 대표 뭐 장례식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볼 때는 제가 좀 소위 개기는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긴다고 그래가지고서 반드시 그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때리고 그래야 되는지 그건 상당히 의문이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 지금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냅둘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등려를 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무죄는 모르겠어요. 유무죄는 저 같은 경우 사실관계를 제가 뭐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증거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속을 이 시점에 시켜야 되냐 이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얼마든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원래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인 거예요.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유죄 추정이 아니에요. 무죄 추정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구속시키지 말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인데요.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변 씨에 대해서 1심에 이어서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변희재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도 직권으로 몰수해버렸습니다. 원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보석 보증금까지 이렇게 몰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도망간 것도 아닌데 저번에 재판에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 시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하면 안 된다. 재판 관련자 접촉하면 안 된다. 주거 제한 이랬는데 이걸 안 지켰다는 거지. 이걸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서 보석을 취소하고 지금 보석 보증금을 몰수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희재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도주했다. 도주했다?
이 도주했다는 건 아마 재판에 안 나오고 제멋대로 이제 움직였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원심 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그다음에 변희재 측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긴 했습니다.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뭐 그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 법정 구속됐었죠. 뭐 미리 구속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어쨌든 못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왔던 거죠. 이런 건데 어쨌든 변희재는 이번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애까지 나왔으니까 딸을 낳았대요 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 출석하는 대신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랬었는데 결국 그 기자회견도 안 열고 재판에 나갔지만 결국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변희재 씨는 상당히 지금 이게 아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만 저번에 이제 황희연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거에 격앙돼 가지고 그 당시 또 장례를 치르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안 나갔는데 그게 사실은 법원에게 좀 밉보이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패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전략적 패착보다는 법원에서 옛날부터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사 그때 나갔다 하더라도 그때도 법정 구속시켰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 나가고 안 나고 때문에 뭐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법원은 법정 구속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뭐 애 낳았으니까 애 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애 못 본 건 아니니까 차라리 또 들어가고 나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애를 낳았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1년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다시 보석을 청구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1년이라 하더라도 감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뭐 가석방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법을 동원하고 하면 1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공부할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하면 또 뭐 되니까 너무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또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퉈서 거기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변희재 씨가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이게 사람을 또 잡고 말았네요. 강신업 팀입니다.